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알리는 이 양회가 드디어 열렸죠.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주 전,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수익률이 평균치를 밑돌면서 계속해서 부진했던 우리 국내의 경기 민감주들은 양회를 앞두고 바짝 반등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관련한 산업재, 또 철강과 화장품 관련주들이 가장 큰 수혜주로서 움직였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회가 개막한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갈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 양회 개막인데요. 드디어 중국 양회가 개막했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석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중국 양회 이제 개막이 돼서 ING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양회 얘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온 내용은 괜찮은 건지 또 국내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볼 텐데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의 의미 5%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회 시장 영향력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일 텐데요. 자, 우선 5%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말간에 양회가 개막이 됐고, 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양회 동안에 과연 이제 이 양회 경제 성장 목표치가 얼마나 이제 잡힐 것인가, 그쵸.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정책 지원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했고,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수혜 섹터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회를 딱 시작을 하고 나서 뚜껑 열고 봤더니 생각보다 중국이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인,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나라 입장에서 목표치를 높여 잡는 건 그만큼 성장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또 아닌 거죠. 네, 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군요.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게 뭔가요? 중국 목표 경제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201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이제 온 건데, 네. 2013년에는 사실 목표치도 높았는데 실제 성장률은 오히려 이제 그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잘했네요. 네, 원체 이 중국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랐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3차 산업, 전방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이런 이제 이 인해 전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랐었는데, 네. 코로나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이제 급락을 했다가 작년에는 목표치를 경제 성장치 이제 약 한 5.5%를 잡았는데 3%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못했었고, 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 높은 이 목표치를 좀 잡겠구나. 그러면서 그렇죠, 상당히 이제 이번 양회가 의미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에 0.5% 낮은 5%로 제시가 된 거죠. 더 낮췄네요. 네, 더 낮춘 것이고, 네. 이 부분이 30년 만에 가장 이제 낮은 수치의 이런 목표 성장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작년에는 목표치를 이제 높게 잡았다가, 네. 계속해서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목표치에 미달을 했죠. 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에는 목표 달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약간의 이제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인민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3기 정부가 이제 또 출범이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안 된다. 경제가 이제 순환이 안 되는데 제로 코로나 왜 하는 거냐라는 비난을 정말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는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약간의 정책적인 이유로 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리 총리가 이야기한 부분들 중국의 이제 리커창 총리죠.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중국을 견제하는 외부의 시도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이러한 견제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의 RMA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대외 환경이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지금 현재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은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다 얘기하는 거 그렇죠. 같네요. 예. 네, 힘들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제조업 수치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네. 드렸었는데 네. 중국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회복률은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내수는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이러한 대내외 환경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목표치를 상당히 좀 낮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실제 이 올해의 성장률은 이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이 그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었었고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했잖아요. 최근에 중국 가게든 혹은 기업이든 돈을 굉장히 이제 많이 쌓아놨고 대출도 그렇죠. 많이 했다라는 거.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 분명하게 작년보다는 성장을 큰 폭으로 할 거고 올해는 또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이런 성장치는 분명하게 나와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중국 정부에서 약간의 소극적인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 되게 매너 있게 보수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몸살인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자신감 있었으면 벌써 떠들었을 텐데요. 자, 어쨌든 두 번째 플로우입니다. 자, 양회 시장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대를 우리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이미지를 하나 더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네. 이번에 올해 5% 목표치가 이제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32년 만에 가장 낮은 보수적인 목표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방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이 됐어요. 맨 밑에 있거든요. 국방비가 그렇군요. 이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이 됐는데 네네. 저는 이번 리커창 총리가 외부 탄압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를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얘기하는 거죠. 미국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중국에서 또 대만에 이 비행기 또 띄웠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말뜻은 무엇이냐? 미국 쪽에 강대강으로 나가는 전략은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접을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강하게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이제 올리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이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 견제를 좀 계속해서 좀 하려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원했던 대로 생각보다 내수는 살아나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유럽의 RMA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그것도 IRA 법안의 그 유럽판인 거죠? 그게? 그렇죠. 네. 이제 약간의 중국을 좀 떨어뜨려 놓고 네. 공급망을 재편을 하는 이제 유럽판 IRA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IRA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이제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게 그렇죠. 되면 네. 완전히 이제 서방 국가들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불리하겠네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다시 회복하려면 네. 이 본인들의 국가, 본인들의 기업만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외부에서 분명하게. 돈을 더 끌어와야죠. 외부에서 투자가 돼야 되고 기업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 그렇죠. 네, 이 국가, 이 미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금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 10년간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유럽에서도 아마 이런 법안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각보다 이게 녹록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성장치가 상당히 조금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대만에 대한 발언 수위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 낮아졌다. 네,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작년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 양회 때는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무력 통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만 동포 복지라는 내용을 상당히 또 강조를 했거든요. 너무 180도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동포 복지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계속해서 치더라. 약간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뜻은 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야욕을 절대 접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올해는 힘들구나. 중국이 힘들긴 힘들구나. 외압 때문에. 네, 대만에 대해서는 절대 이 야욕을 감추지 않았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군요. 중국이. 예. 그런데 이번에 발언 수위를 상당히 낮췄다? 여유가 이런 좀 부분은, 없나 봐요. 네, 여유가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시진핑 주석의 3기 정부가 출범이 되는 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살짝 이 뒤로 물러나서 이제 그냥 내수 살리는 쪽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이제 유럽 쪽에는 미국에는 이제 강대강이었잖아요. 네. 유럽 쪽에는 우리 좋았잖아. 앞으로도 좋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좀 교류 활발하게 하자. 약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중국은 강하게 나갈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그래서 그냥 총풀이를 해보면 네.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가 좀 낮게 나온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풀이를 해보면 중국은 사실 올해 완전하게 일단 내수를 살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 기업들을 좀 투자해 와야 되거든요. 그쵸. 유치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워낙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탈중국화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중국 대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경제 살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지금 현재 경제 성장 목표치가 상당히 낮게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참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최근에 미국과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원래 안 만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방부 장관끼리 좀 만나고 그렇죠. 뭘 할 것 같다가 갑자기 풍선 얘기가 터졌어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 또 이제 이 양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분께서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풍선을 띄워버리니 희한해요. 자연스럽게 또 미국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참 이제 이게 이 중국의 좀 자충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번에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전방 산업 살아나려면 중국은 결국 부동산 쪽이 좀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아, 중요하죠. 네, 부동산이 좀 중요한데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동산 시장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을 쓰겠다는 거네요. 이게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재 완화를 해줘야지 부동산 산업이 좀 살아나면서 전방 산업들 우리나라 이제 뭐 건설 쪽이라든지 철강 쪽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가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깐에 아까 이제 봤었던 표를 보게 되면 네. 이번에 이제 중국 양회 전에 철강 쪽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업재 쪽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그랬죠. 좋은 수익률이 나와줬는데 이번에 양회를 봤더니 부동산 쪽의 규제 완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정방 산업 쪽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시크릿컬 업종들이 지금 그렇게 수혜를 볼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전문가께서 이미 그쪽 민감 쪽은 이미 조금 지났다라고 그렇죠. 좀 얘기를 해주셨죠. 민감 쪽은 사실 원래 양회 이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양회 기간 동안에 또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민감 산업 쪽은 이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혹은 이제 이 접근을 웬만하면 자제를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중국은 결국에는 이번 양회에서도 아마 그동안의 시크릿컬 업종, 인프라 확대 쪽에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4차 산업 쪽에 또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쪽에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혹은 4차 산업, 뭐 AI라든지 데이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또 미국이 이 중국 쪽에 AI 쪽 4차
4차 산업 쪽도 지금 여러 가지 제재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강대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중국을 때려버리니까. 가는 길이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도 아마 관련해서 이 미국에 무언가 또 이 이야기를 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번 달에 또 미중 갈등 이야기 한 번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어찌됐든 이 4차 산업 관련된 이러한 발전책들을 내놔야 되니까. 그렇죠. 관련돼서 또 이제 정책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는 무언가 여태까지는 시크릿컬 업종이나 혹은 네. 이제 리오프닝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언가 4차 산업 쪽에 매기가 쏠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미중 갈등이 이제 최근에 이 미국이 또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이 불장난하지 마라. 터진다. 네, 약간 이렇게 이제 좀 발언을 했습니다. 아, 정말. 네, 그래서 일단은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도 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한번 이제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이번 양해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전방 산업 쪽, 시크릿컬 업종 쪽에는 분위기가 뭔가 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4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혹은 이제 소비 진작책, 결론적으로 최근에 자동차 소비 쿠폰 이야기 좀 상당히 많이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소비 진작책이나 혹은 4차 산업 정책 드라이브가 이번에는 양해에 새롭게 나타날 확률이 크다라는 점까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집안 단속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 네. 이렇게 딱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집안 단속과 앞으로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 목표치를 내놨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수 살리는 쪽과 그 다음에 이 앞으로의 4차 산업 정책 드라이브 이렇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회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32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생각보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각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 이번 달에 RMA, IRA 나오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야겠죠. 최근에 또 워낙에 이쪽으로 많이 매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이제 돌려보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3월 달에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코스닥이 워낙에 좀 강하잖아요. 그쵸. 코스닥 위주의 강세장이 저는 아마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고용지표 점차적으로 다 발표가 됩니다. 각종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들.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려감이 살짝 생겨나면서 네. 약간의 이제 이 차익 실현 나오고 또 다음 섹터로 빠르게 수급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이제 펼쳐질 거니까 이제 이미 매기가 형성된 RMA나 IRA 쪽 그리고 양회 쪽을 본다면 여태까지 봤던 시크릿컬 업종보다는 네. 뭐 4차 산업 쪽 이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중국 반도체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중국을 완전히 포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중국의 기반이 많이 잡혀 있어서 좀 순차적으로 조금씩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까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 편 들려면 좀 시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우리나라도 제재에 동참해라. 그러니까요. 압박을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당장 포기하기에는 워낙 비중도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를 좀 잘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쪽에는 또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관하게 성장성 있는 기업, 반도체 쪽은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항상 이제 모아가면 좋은 종목군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이러한 이제 이슈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쪽, 뭐 디자인 하우스는 필수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겠죠. 혹은 뭐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이렇게 필수적으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은 선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여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이 네. 때리면 중국이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뭔가 좀 센 발언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미등 갈등 관련주, 뭐 히토류,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히토류는 웬만하면 접근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이제 매기가 형성되고 있는 RMA, IRA 그 다음에 뭐 이제 로봇 쪽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데 네. 뭐 로봇 쪽은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월달은 지금 이제 AI나 로봇 쪽 차익 실현 나온다라고 하면 새롭게 매기가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지표 또 발표되면서 그 다음에 뭐 CPI, PPI, FOMC 짜자작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굉장히 이 요동칠 거거든요. 요동치면 이 보수적인 또 매매 관점은 필요하겠죠. 이번 달부터는 슬슬 이제 선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안정적인 매매를 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들 이런 거 중심으로 또 이번 주에 또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